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해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계 당국이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공시지가가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신제주 상권이 원도심을 제치고 가장 비싼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시 민속의일시장의 지붕교체 공사가 석 달째 지연되면서 비가 올 때마다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TC가 도지사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던 베트남인 여성 용의자가 석 달 전 제주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의 행적이 불투명해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발권기 앞에 서 있는 김정남에게 빠르게 다가서는 한 여성.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베트남 여성 29살 도안티 흐엉입니다. 흐엉은 지난 11월 2일 중국 광저우를 거쳐 제주공항에 무사증으로 혼자 입국한 뒤 사흘 만에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한국인 25살 송모 씨를 입국 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제주시 노영동의 한 오피스텔을 체류 예정지라고 적었습니다. 문제의 오피스텔 소유주는 송 씨의 지인. 현재는 과외교습소로 사용되고 있어 체류 예정지를 허위로 적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몇 살 나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관광객이 와서 숙소로 쓰고? 아이 그런 거 없어요. 흐엉이 남자친구라고 밝힌 송 씨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고 베트남에서 여행 가이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남 암살 직후 프랑스로 출국했지만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흐엉이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누구를 만났는지 구체적인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부동산 광풍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제주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신제주 지역이 원도심을 제치고 가장 비싼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5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과 유입인구 만여 명을 기록한 제주.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제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8.7%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4.9%보다 4배 가까이 높아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외곽 지역인 제주시 외도동과 서귀포시 상효동이, 읍면 지역 중에는 제2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제주시 우도면과 서귀포시 성산읍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개발 제2공항 그 부지 때문에 아마 개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아마 투자가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땅은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의 이곳 제과점 건물 부지로 1제곱미터에 570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제주시 원도심에서 신제주로 최고지가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제주 지역은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최고의 상권으로 떠오른 반면 원도심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늘게 됐고 세입자들의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공시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면 아마 내년에 더 오를 것 같은데. 표준제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실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4월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군과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민간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홍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은 제주도 관계자와 함께 어제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이장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들은 민간공항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며 국토부가 공군과 확실한 매듭을 짓고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제주시가 민속 오일 시장을 현대화하겠다며 낡은 지붕을 철거했는데요.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비가 오는 날마다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으로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우산을 펼치면서 가뜩이나 좁은 통로는 더 혼잡해졌습니다. 통로 위에는 임시로 천막을 씌워놓았지만 가장자리만 겨우 가릴 정도입니다. 천막도 낡고 찢어져 사이사이로 비가 셉니다. 좀 편안하게 시장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천막이 이렇게 어선하면은 우선 또 킨다는 것이 좀 불편해요. 상인들은 물건 위에 비닐을 덮어놓았지만 비에 젖어버릴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 오니까 일로 비가 콸콸 쏟아지니까 이거 비닐로 쳐도 펴안올 수가 없어. 손님도 안 와. 손님 지나가다 비 맞으면 어떤 기분이 안 좋잖아요. 10여 년 전 상인들이 돈을 걷어 설치했던 지붕을 제주시가 철거한 건 지난해 11월. 제주시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기존 지붕을 철거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기붕 지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놔서 설치해놓고 이거 뜯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작정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공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 지 좀 3개월입니다. 제주시는 통신과 전기시설의 철거가 늦어진 데다 자재도 구하지 못해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간에 또 차와도 있고 이게 바로 공사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 전부터 원래 됐어야 됐는데 레미콘이랑 자재 부분에 물량 수급하는 데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시는 오는 6월에나 지붕 교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시민 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제주에 대한 이미지까지 흐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조류인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해안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어제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애월항 등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돼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절풍을 타고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 모자반은 지난해 3월에도 제주항으로 유입돼 모두 18톤이 수거됐습니다.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두 기관의 책임자인 도지사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부진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정상 추진과 제주의 성장통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현안 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JDC의 협의회에서 영어 교육도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JDC가 기반 시설을 조성했지만 입주민들이 정주 여건과 교통, 쓰레기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 기반 시설 또는 관리 체제에서 당연히 개발 단계에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행정시에서는 야 이게 왜 안 돼 있냐. 그리고 막상 이거 넘긴 입장에서 왜 넘긴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걸 사업 항목 속에 넣어야 되는가 이런 뭐랄까요. 서로 좀 떠미는. 특히 신화역사공원과 영어 교육도시를 잇는 연결 도로가 열악한 상황에서 두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JDC는 헬스케어 타운의 경우 녹지 국제병원 이외에 사업 희망자가 없다며 자체 활성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의 의료 메디컬 쪽의 시설의 어떤 증가 이런 걸 위해서 의료 비즈니스 센터라는 가칭 이름으로 우리가 시설과 이런 걸 한 다음에 이 병원이나 의원들이 시설에 그냥 쉽게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JDC는 또 수도권 이전 기업의 입주를 위해 모뉴엘 사옥 이외에 경매에 나온 온 코퍼레이션 사옥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부진한 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추진과 성장통 해결이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성경용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위 자문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읍면동 마을 차원의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용 위원장은 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지방분권을 넘어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를 위해 도입됐는데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주의만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산간과 남부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111mm, 서귀포 57, 제주시 2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제주 북부와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윈드시어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신백훈 하모니심 연구소 대표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 제주시청 광장에서 도내 보훈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백훈 대표는 최근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는 순수한 애국심 때문에 마련됐다며 도의회는 관련자 처벌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저녁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교통사고와 해난사고, 지진 발생이 늘고 있다며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 등이 제대로 마련돼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쓰레기 유일제 배출제가 시행된 지 석 달 가까이 되지만 도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여전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키위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주에서 농약 성분 펜토에이트가 기준치보다 4배 높게 검출된 참다래 키위 3톤이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유통을 차단시키지 않아 후속 조치가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